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공부는 좀 하고 계십니까? 네. 뭐라도 하세요, 그냥. 어떤 과목이라도.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 요거 암기했었는데, 그 암기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권금, 공시, 배, 한입조. 기권금, 공시, 배, 한입조. 그렇죠? 네. 자, 기는 뭡니까? 기본적인 사항이죠.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방향, 건축용도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부르죠. 요거 설명해야 되고, 두 번째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같은 거. 그 다음에 금액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 금액 두 가지네. 어떤 거 있습니까? 어떤 거? 거래 예정 금액과 중개 보수 실비 금액 산출 내역. 금액 두 가지입니다.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앞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이런 내부 시설물이죠. 이거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네, 벽면 도배 상태 설명해야 되고, 환경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조, 소음, 진동, 입지 조건이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확대와의 근접성, 이런 입지 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조세 설명해야 돼요. 어떤 조세? 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되겠습니까? 9가지.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자, 어떻게 암기하셨어요? 거물계, 거인, 이름이 조교약이다. 이렇게 했죠? 자, 거는 뭡니까? 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의 표시, 계약일, 다시 자, 이거 중요하죠. 거래 금액이지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는 거. 자,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물건 언제 받는지, 물건의 인도일시죠. 그 다음에 네, 권리 이전의 내용.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권리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권리 관계 아니고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불자, 네, 그 밖에 약정 내용. 그래서 요 필수 기재사항은 단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내용에서 계약금 등이라고 하면은 뭘 말합니까? 세 가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말하죠. 자, 예치 명의자로서는 일단 개업이 있고 또 6명이 더 있죠. 누굽니까? 은보, 신체, 공전 해가지고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예요. 최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예치기관으로서는 금공신 했습니까? 금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자,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은 금융기관, 보는 보증보험회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자, 오늘은 210페이지입니까? 210페이지 할 차례 맞죠? 자, 오늘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정처분하고 벌칙이 다 나옵니다. 네,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했던 규정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했던 내용인데 들어보면 다 알 거예요. 했다는 건 알 수 있어. 다 외우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제재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 붙이고 벌칙 붙이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미리 말씀드리고, 또 뭐냐면 오늘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설 세고 그 다음 2번 남았잖아요. 2월달이. 그럼 이제 총 3번 남은 거잖아. 근데 4번은 원래 해줘야 되거든요. 4번은.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2시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2시까지. 오늘 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설 세고 2번 남았잖아요. 그것도 2시까지. 그래야지 진도가 맞습니다. 진도가. 좋죠? 좋아하는구만, 딱 보니까. 자, 다른 과목들은 원래 2시까지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7조가 나와서 그래. 1, 2월 달이 설 때문에 7조가 나와가지고, 원래 8조 나오면 그냥 3시간 정도씩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7조 나와서 이제 1시간씩만 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진도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자, 210페이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뭐 오늘 스케줄 뭐 이렇게 뭐 뒤에 뭐 잡아놨다 그런 거, 그런 거 메시지 보내세요. 내일 와 이러면서. 210페이지 지도 감독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감독. 자, 일단은 지도 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제목이 지도 감독입니다. 지도 감독. 첫 번째 나오는 게 감독상의 명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독상. 거기는 지금 순서가 지금 다른데 일단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감독상 명령.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밑줄 끄시면 돼. 자, 감독상 명령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 감독상 명령. 말 그대로 감독을 하고 명령 내린다 그 말이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감독상 명령. 자, 우리 법,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일 높은 행정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거기 누가 있어요? 국장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국장 밑에는 누가 있어요? 예? 몰라, 나 차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국장만 알아요. 물론 제1차관, 제2차관이 있긴 있지. 그런 거 왜? 그거 필요 없고, 그런 거.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돼? 시도지사가 나와야 돼요. 시간이 없다니까, 자꾸. 시도지사, 이제 교육에 관한 업무, 뭐 시험에 관한 업무 하잖아요.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예, 등록관청이 나오지. 시군구, 이런 등록관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분사무소 등록 관청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러한 행정기관이 있어요. 이러한 행정기관. 이 행정기관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감독을 하는 감독의 관청 이래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감독관청. 자, 이런 감독관청들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유로 명령 내리냐면은 첫 번째가 부동산 투기 등에 관한 거래의 동향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목적은 뭐 시험에 안 물어보고 그냥 이런 목적이면 알아두시면 돼. 그다음에 법령에 관한 위반의 내용을 확인할 목적이다. 위반 내용 확인. 세 번째는 구체적인 행정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행정 처분. 자, 이런 사유를 가지고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구?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인공이니까 개업한테 명령 내리고 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한테도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죠. 그 다음에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 누굽니까? 네, 거래정보 사업자에게도 명령 내리고, 자, 협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나중에 나올 건데 협회에도 국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감독을 받는 사람이죠. 감독을 받는 사람이에요. 감독 대상자라 불러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감독상의 명령을 내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냐, 요걸 좀 기억하셔야. 어떤 명령 내리냐면은 첫 번째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라 그래요. 업무 사항 보고.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이런 명령 내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관련 자료를 제출, 그리고 필요한 명령,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속 공무원이 있겠죠.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을 해서 뭐 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 감독상의 명령 안에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 요거. 감독상 명령의 내용으로서는 쉽게 얘기해서 보고, 있죠? 자료 제출 해라. 그리고 또 공무원 출입해서 조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감독상 명령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한 것이 위반한 경우냐? 자, 보고를 하려는데 보고를 안 하면 위반한 거죠. 자, 보고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고하면 위반한 거예요? 거짓으로 보고하면 위반한 거지. 그리고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위반한 거고,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면 위반한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자, 거부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한 거지?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거는 못 들어오게 문을 안 열어준 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 위반인 거죠? 자, 방해는 어떻게 하는 게 방해한 거죠? 막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막 노래 부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방해한 거지? 잘못한 거,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피는 뭡니까? 기피는 이리 오라 그랬는데 저리 가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고, 안 오면 다행이지. 저리 가는 겁니다. 그게 기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단어를 거부, 방해, 기피, 이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거부한 거, 방해한 거, 기피한 거, 이것이 위반한 겁니다.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 이러한 감독상 명령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고, 또 거정사란 협회도 마찬가지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행정처분은 쉽게 얘기하면 취소 아니면 정지, 이거예요. 행정처분이 뭐냐 물어보면은 무슨 취소, 뭐 정지, 이게 대답이 나와야 돼. 행정처분을 물어봤는데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행정처분은 일단 정지 아니면 취소라는 거.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있어요. 자, 여기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없는 사람 누구 있어? 없는 사람. 보존이 없네. 또 부칙은 여기 있어. 여기 보이죠? 부칙 있다는 거. 나는 보이는데 여기 부칙이 있어요. 여기에 또 법인도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안 보입니까? 여기 보이죠? 네, 협회가 없다 이 말이지. 협회가 없고 또 누가 없다? 아까 보조원이 없다고. 그러면 협회하고 보조원은 이 행정처분을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취소 정지를 안 받는다는 소리지. 자, 보조원은 왜 안 받겠습니까? 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은 뭐가 없어? 자격증 없지? 뭐가 또 없어? 등록증 없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그러니까 취소 정지할 게 없다고. 자, 그럼 협회는 공제사업을 일단 운영합니다. 그죠? 공제 사업을 나중에 운영하는데, 자, 그 공제 사업에 대해서, 자, 많은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 때문에 이제 뭐 정지를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지. 식구들이 많으니까. 업무가 좀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업하고 소속하고 거정사에 대해서 법령을 이제 위반을 했어요. 법령을 위반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받는 것이 뭐냐면은 행정 책임이다. 행정 처분이다. 그에 따른 행정상의 책임으로 받는 것이 행정 처분인데 중요한 건 요거네. 요거. 이 행정 처분을 누가 하는가 그 말이죠. 자,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의 자격은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죠. 할 수 있는 자격.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인데, 자, 자격을 부여한 행정기관에서 한다. 그 말은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네, 시도지사한테 받았죠. 그러면 그 자격증에 관한 취소 정지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한다고. 시도지사한테 받았죠. 그러면 시도지사만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자격증을 준 사람만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등록증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등록관청한테 받았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한다는 얘기지.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국장한테 받았죠. 그러면 지정 취소는 누가 합니까? 국장만이 하는 거예요. 일단은 고유 권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행정처분 요거 개관.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전체적인 개관입니다. 개관. 자, 행정처분은 그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자, 순서대로 첫 번째가 자격이 뭡니까? 자격 취소죠. 예, 그 다음은요. 자격의 정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최대한 바로 외웁니다, 여러분. 자격 정지.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예, 등록 취소라는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예요. 새로운 거 만들지 말고. 처음 들었네, 등록 정지라는 거. 다 들립니다. 굉장히 눈이 안 좋아도 귀는 밝아요. 눈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다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귀는 상당히 밝아요. 복도에서 막 소곤소곤 하는 거 다 들립니다. 소곤되지 마세요, 그냥. 다 들리니까. 자, 마지막에 뭐예요? 네, 지정 취소.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 순서대로 좀 기억하세요.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각 행정처분의 그 대상자부터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누구냐? 누가 대상자냐? 자, 자격 취소의 대상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대상자입니다. 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네, 공인중개사예요. 자, 개업이든 소속이든 집에 놀고 있든 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예요. 그럼 여기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고 자격 정지의 대상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 네,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를 받지 다른 사람은 자격 정지 안 받습니다. 자, 등록 취소는 누가 받아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겠지.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겠죠. 자, 지정 취소는 누가 받아요? 네, 거래 정보 사업자가 받습니다. 거정사, 줄여서 거정사. 대상자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처분권자. 네, 처분권자. 누가 처분하는가? 행정처분 누가 하는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거는 누가 처분한다고요? 네, 자격증을 준 사람.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정확하게 시도지사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등록 취소랑 업무 정지는 누가 합니까? 네,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누가 합니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국장. 자, 그래서 처분권자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처분의 절차예요. 자, 처분 성격부터 먼저 볼게요. 처분 성격. 성격이라고 하면 처분의 성격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냐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할 수 있느냐. 자, 자격의 취소 같으면은 이 자격 취소를 해야 되냐 할 수 있느냐. 자격 취소는 반드시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야 합니다. 자, 해야 한다. 이걸 두 글자로 어떻게 한다고? 두 글자로 해. 네, 기속이에요. 기속. 해야 하는 거를 기속이라고 불러요. 자,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네, 재량입니다. 재량이에요. 등록 취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등록 취소는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뭐라 적으면 돼? 여기다가 네, 기속도 있고 기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량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업무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고 지정 취소가 중요하죠. 지정 취소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취소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겠습니까? 절차. 자, 처분의 절차인데 처분 절차는 뭐냐면 취소를 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서 뭘 하는가 그 말이지. 자, 취소의 경우에는 다 뭐? 취소의 경우에는 다 일단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취소를 하기 전에 취소권자가 청문회라는 걸 실시해야 돼. 청문. 취소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네, 청문입니다. 청문. 자, 그리고 정지 같으면은 자격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이 아니고 네, 의견 진술, 의견 뭐 제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의견 진술이에요. 자, 이제 하나만 남았네. 보고 통보예요. 보고 통보. 보고, 그 다음에 통보. 이 말은 취소권자가 처분권자가 처분했을 때 보고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 말이지. 의무가. 자, 어떤 게 있냐면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보고 통보가 의무가 있습니다. 취소를 한 때에는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지사 있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뭐만?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5일 이내에 국장에게도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다가 통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오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오보통. 나머지는 보고 통보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요 표를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메꿀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자, 그래서 211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211페이지 양가로 2번에 처분 관청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처분 권한으로서 밑줄 한번 꺼보세요. 해당 행정관청에게만 속하는 고유 존속적인 권한이다. 이 말이 뭡니까? 예, 자격을 부여한 그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그 뜻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분관청 다시 한번 보세요. 등록관청이 될 수도 있고 등록관청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인데 자, 대부분 등록관청은 누구를 대상으로 처분한다고요? 개업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한다 그 뜻이고 국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거름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를 한단 말이죠. 자, 시도지사는 일단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를 말하죠.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소속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 이제 자격 취소에 들어간 자격 취소 본격적으로 자격 취소 한번 볼게요. 자, 자격의 취소. 일단은 자격 취소하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누가?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이 공인중개사가 뭐에 해당이 되면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격 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예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아마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서 이거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격증 교부를 한 시도지사를 줄이면 자교시가 돼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랑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까? 네. 자격증은 부산에서 받았는데 일은 여기 울산 남구에서 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누굽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부산시장이잖아.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울산시장입니다. 울산 남구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그렇죠. 울산시장이죠. 부산시장이 자격증 교부했고 울산시장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상황 되겠죠? 예. 같은 광역시니까는 좀 낫다. 저런데 마산 가고 이런 마산에 가면은 해원고 이래 가면은 막 경상남도 막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포항 가도 마찬가지 잘 안 나옵니다. 포항시장 그래요 막. 포항시장이 아니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지사예요. 그러면 그건 좀 힘든데 여기는 우리 같은 광역시니까 좀 쉽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울산광역시장.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처리해요. 이렇게 첫 번째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청문이죠. 요거를 모두 이행한 후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울산시장이 청문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부산시장에게 뭐 한다고? 통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부산시장이 자격증 취소를 한다고. 맞잖아요. 이런 절차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요거랑 요거를 서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지. 뭐 별거 있나 맞죠? 여러분 바꿔가지고 시험도 냅니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 자격 취소 사유가 들어갑니다. 자격 취소 사유. 어떤 사유가 자격이 취소가 되는 사유인지 여러분들 자격증 취소 사유 잘 알아놔야 되겠죠. 이 사유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자격 취소가 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치르겠다. 이건 당연히 취소가 되겠지. 이거는 뭐 어려울 거 없잖아. 당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격증을 이제 자기가 취득한 자격증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시켰다는 얘기지. 내 이름을 써도 괜찮다. 시킨 거예요. 하게 한 거예요. 하게 했단 말은 결과적으로 하게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 대여는 아닌데 그냥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여한 꼴이에요.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시켰으니까. 요렇게만 해도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요렇게만 해도 취소가 돼요. 요렇게만 해도. 하면 안 되겠지요?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취소입니다. 할 것 같네, 꼭 보니까. 대답을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취소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몰래, 근데 누가 찌르면 어떡할 겁니까? 찌른다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누가.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전부. 자기 같지 않아, 전부. 얘기한다니까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자, 하게만 해도 취소다. 그리고 이 자격증 자체를 양도를 했네. 그 양도가 뭡니까? 양도가 뭐예요? 양도? 잘 모릅니까? 양도는 파는 거죠. 파는 겁니다. 어디 가니까는 뭐
빌려주는 거라던데.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파는 거예요. 대여가 뭐예요? 네, 이게 빌려주는 거지. 헷갈리면 안 된다. 이제 일단은 양도는 파는 거예요. 팔아도 안 되지. 대여, 빌려줘도 안 돼요. 다 취소입니다. 나는 돈을 안 받고 빌려줬다. 취소입니다. 무슨 돈 상관없죠. 자, 세 가지네, 세 가지. 하계, 양도, 대여, 이거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취소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격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다.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는다고? 소속이 받습니다. 소속이 자격 정지 중인데, 뭐 했어? 중개 업무를 했어요. 일을 했다는 얘기지. 자격이 정지가 됐다는 얘기는 잠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네.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이 사원이 됐어요. 네, 그걸 이중소속이라 불러. 이중소속. 줄여가지고 이중소속이라 부르네. 자,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중소속을 하니까 자격증이 취소가 돼요. 되겠죠? 이중소속은 왜 한 겁니까? 돈 벌려고 했겠죠? 돈은 그냥 벌리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해야 돈을 버니까 업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 이제 네 번째가 이 법. 이 법에 의해서 뭐 했어? 예, 징역형을 받았어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면 자격증 취소가 됩니다. 징역형 아시죠? 징역형. 징역형이라면 교도소 가는 거죠. 자, 이 법,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아야지만 자격증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형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어떻게 돼? 네? 취소 안 되고 어떻게 돼 그러면? 면허증만 취소되고 자격증 취소 안 되고 뭐 깜빵 가고 그런 거 밑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형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똑같은 대답합니다. 여러분이랑 깜빵 간다 뭐 면허 취소. 여러분들은 밑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다르게 대답이 나와야 돼. 지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물어보게.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자,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형 받았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 답이 이미 나왔어요. 답 뭐라고? 네? 시간이 오늘 바빠요. 빨리 좀 해주세요. 답이 나왔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답이 나왔어. 뭐라고?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결격사유자지요.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형 받으면 결격사유자가 되지 취소는 안 된다고. 결격사유자가 돼서 일을 못 한다고. 결격사유자가 된다. 이래 답이 나와야 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개사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깜빵 가니 뭐 어디 면허 취소되니 이걸 밑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밑에 1층에 있는 사람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뭐 그렇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대답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때, 그죠? 예,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뭐 복습도 안 하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나오지. 당연한 대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다음번에 한번 대답을 잘 해보시라고. 그냥 다음번에 한번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맨날 똑같이 뭐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까? 그때 한번 대답을 잘 해보시면 돼. 그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법을 위반해야 징역형이 받으면 취소다. 그러면 이 법을 위반했는데 징역형 안 받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되겠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암기법이 있어요. 암기법. 뭐 어렵지 않지. 4개밖에 없으니까. 자, 부정취득의 부를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할 때 양. 그 다음에 정지가 이제 일단 정지 중이잖아요. 그냥 상태가 아니라 정지 중인 상태에서 뭘 해야 돼. 그래서 정지를 기억하셔야 돼. 정지할 때 지.
정지 중에 중개 업무 하거나 이중 소속. 가로 안에 있고. 하여튼 정지 중에 뭘 한 거잖아. 그러면 취소죠. 자, 그 다음에 징역형 받아야지. 징역형. 역.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형 받아야 된다. 그 뜻이지. 징역형.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돼? 부양지역. 자, 그래서 일단 안기법을 외웁니다. 부양지역. 해야 돼. 부양지역. 이게 뭡니까? 자격 취소. 일단 자격 취소, 부양지역. 이렇게 합니다. 일단 안에 내용 뭐 정확하게 몰라도 부양지역, 자격 취소, 부양지역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딱 저절로 생각난다니까.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부양지역 되겠죠.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211페이지에 자격 취소 처분 사유.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처분권자죠. 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끝에 뭐라 돼 있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박스 안에 다시 한번 암기하면서 해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잖아. 부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하게 했죠. 자, 하게 하거나 양도되어 나오죠. 양에다가 동그라미. 자, 세 번째는 정지 중이죠. 자격 정지 기간 중, 정지지 동그라미. 정지 중에 뭐 했다고? 중개 업무.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이거? 이거 이중소속이라 부르죠.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존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됐다. 자, 네 번째가 이 법을 위반해서 뭐 받았어? 네, 역 동그라미, 직역형, 부양지역, 자격 취소 되겠죠? 뒤로 넘어가 보세요. 처분 절차로서 일단 취소의 경우에는 뭘 실시하라고? 예, 청문 실시 밑줄 긋습니다. 청문 실시. 자, 그게 사전 절차죠. 사후 절차로서는 자격이 취소가 된 자는 뭐 해야 된다고?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이 자격증을 어떻게 해야 돼? 반납해야 돼요. 누구한테 반납해야 되겠어? 예, 준 사람한테, 받은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반납을 할 수 없는 자, 반납을 할 수 없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너무 자격증 취소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자격증을 확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납할 수 없지.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납할 수 없으면 그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서 내야 돼요. 미반납 사유서를 내야 돼. 그 나와 있죠.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내야 돼. 뭐라고 적어야 돼? 그 사유서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확 찢어버렸어. 왜? 그렇게 적어야 돼요. 그렇게 적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안 적고 예를 들어 분실해서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어서 낸 겁니까? 거짓으로 낸 거예요. 거짓 사유서를 낸 거라니까. 거짓 사유서를 내면 과태료입니다. 거짓 사유서 내지 말고 바르게 적어서 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미반납 사유서를 아예 제출 안 해도 과태료. 거짓 사유서를 제출해도 과태료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취소권자 등 해가지고 취소권자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그런데 사무소가 날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르죠. 그래도 누가 처분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처분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억.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가 날 시도지사가 다르다고 했죠. 그때는 사무소가 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청문이죠. 모두 이행한 후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사실. 자, 니은에 보니까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뭐가 있어?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자격 취소에만 오보통이 있습니다. 관련 제재를 보세요. 자격증 반납 안 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 안 하거나 보세요.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태료 받는다 했잖아. 자, 됐습니다. 취소 효과는 뭐 볼 필요 없고 넘어갔어.
자격정지 볼게요. 이제 자격정지. 자격정지도 보통 단독으로만 한 문제 나오고 그럽니다. 자, 자격의 정지입니다. 자,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자격증을 교부한 누구 시도지사가 누구 상대로 합니까? 이거는 예, 소속 공인중개사에 반드시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에 해당이 돼? 자격의 정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요거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몇 월 범위라는 거예요. 예, 자격정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6월 범위 안,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네,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6월 범위다. 6월 범위 이거 기억하시고 자격정지에는 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뭐냐면 등록관청이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 자격정지 해당 사실을 안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인장 등록 의무가 있습니까? 네.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해야 되죠? 네.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 되지? 네. 어디로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관청 가야 되죠? 네. 그러면 인장 등록을 안 하면 자격정지 3월이에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이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안 했네? 알 수 있네? 소속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알 수 있지. 등록관청이 알 수 있지. 자, 자격증은 부산에서 받았어요. 일은 울산 남구에서 하고 있네. 자, 그랬을 때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입으로 틀리게 대답하지 말고 시간 없어요. 때를 잘 맞춰야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등록관청이 어디라고? 에? 남구청이에요. 남구청이 등록관청이야. 남구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속이. 자, 남구청장이 알았죠? 그러면 남구청장이 바로 자격정지 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 자격정지는 자격증 교부 시도사가 한다며. 남구청장이 할 수 없지. 그럼 남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시도지사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냐 그 말이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받았다고 했죠. 자, 부산시장이냐 아니면 울산시장이냐 그 말이에요. 이 시도지사가. 남구청장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부산시장한테 바로 되겠습니까? 지체. 법을 자꾸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남구청장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 사실을? 울산시장이잖아. 울산시장. 왜? 울산시 남구가 울산에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시장한테 얘기해야지. 왜 부산시장한테 얘기합니까? 그렇죠? 직속한테 얘기해야지. 되겠죠? 네. 사무소 관할 시도자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래 되는 거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부산시장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랑 다르잖아. 울산시장하고 다르죠. 자, 그때 뭐 어떻게 한다고? 마찬가지. 첫 번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처분 절차가 뭡니까? 여기서는 처분 절차가 뭐예요? 의견 진술입니다. 의견 진술. 정지기 때문에 처분 절차는 의견 진술이라고. 취소는 청문이었잖아.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울산시장이. 그런 다음에 부산시장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고? 통보한다. 이런 거예요. 요거는 낯설지 않잖아, 이거. 되겠죠? 네. 자, 요 규정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격 정지에는, 자격 취소에는 없다는 얘기지. 되겠죠? 자격 취소에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뭐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혹시 알 수도 있잖아. 누가 뭐 찔렸다든지 뭐, 그죠?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은 그 등록관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고,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칼퇴근 그냥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보할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돼. 규정이 없잖아. 그래서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이런 통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아도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 통보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여기 자격 정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자격 취소까지 들어가 있잖아. 그럼 틀린 거라.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사유를 한번 볼게요. 자격의 정지 사유 중요하죠. 자격 정지 사유는 3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있어요. 6월, 3월, 6월. 왜? 6월 범위 아니니까 구분해서 3월짜리가 있고 6월짜리가 있어요. 구분해서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가 있다고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자, 첫 번째 3월의 자격 정지는 인장이죠.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했다 안 했다? 네, 안 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그 뜻이에요. 미사용. 자, 두 번째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했어? 네, 성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잖아.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해야 되죠. 예, 이거 안 한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위반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 다 했잖아 지금. 자, 세 번째.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딱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 서명, 민, 날인. 그것도 누가? 어떤 소속이 서명, 민, 날인 합니까? 그렇죠. 같이 다른 사람 다른 데가 같이 이리 나오더라고. 같이 한 사람 그렇죠? 같이 한 사람이 뭡니까? 당의 중개 행위에 참여한 사람이죠. 당의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함께 한 사람 있죠. 예.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네 번째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네. 예,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예요.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의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해야 돼, 그거는? 기업이 해야 할 의무예요. 기업이 그걸 안 했을 때 제재를 받지, 소속은 그거 할 의무가 없다고.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 없어요. 의무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그러면 요거 할 게 없다고, 사인설명서에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자, 그 다음에 6월짜리는 이중으로 소속했어요. 소속이. 자, 요거하고 앞에 취소해서 나오는 이중소속하고 틀립니다. 이제 취소 같으면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한 거잖아. 얘는 정지 기간 아니고 그냥 이중소속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6월을 받지. 정지 6월을 받지. 되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거래 계약서에서 자,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 의무자는 아니지만 소속이. 근데 어떤 계약서 작성했어? 이중 계약서를 썼어. 그럼 잘못한 거지. 작성할 수 의무는 없지만 썼다면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 이중계약서 짝지가 뭡니까? 네,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 거짓 기재하는 게 짝지예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서가 나오면 거짓 기재가 항상 따로 나와야 돼. 짝지니까. 재질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 자, 뭡니까? 매, 무, 수, 거. 매무수거랑 그 다음 관, 직, 쌍, 투, 시, 중.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 10개. 매무수거, 관직상, 투시중. 일단은 이렇게 암기해야 돼. 금지행위. 요걸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제재가 어떻게 돼? 33은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33이야 지금. 33은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 지금. 왜 33? 행정처분을 물어보잖아 지금. 방금 행글 물어보. 자, 직접 거래 요거잖아. 요거죠. 소속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라고 하면은 금지행위 한 거죠. 그러면 6월이라니까 요거.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냥 금지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안 물어보고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했다. 6월이라고요. 소속이 무등록과의 협력행위했다. 무등록 기업이 알면서 의뢰받았다. 6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차피 알아야 돼. 금지행위에서. 그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금지행위라는 거를. 그러면 요걸 기억해야 돼요. 요거 금지행위.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자, 특별시 입판이 아시죠? 거기 가면 1년에 한 번씩 인성설계라는 걸 해야 돼. 여러분들. 인성설계 아시죠? 뭐 인간성 이런 거. 인성설계. 자, 여기 보면 인장 등록에 인이 있죠?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할 때 성이 있어.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할 때 설이 있고 거래계약서 개가 있어요. 할 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설계하면은 설명서하고 계약서를 말합니다. 설계가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설계, 설명서, 계약서, 소형 및 날인, 소속은. 그래서 인성설계를 하면 뭘 좀 주는데 인성설계를 안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뭐를 안 주냐면은 여기 이소가 나오죠. 소 2마리를 말해요. 소 2마리. 소 2마리랑 그 다음에 이계가 나오죠. 이계. 개 2마리. 개 2마리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의미가 금하겠다는 얘기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소 이계 금.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소 이계 금. 이중계약서 이계가 생각나면 이계가 딱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거짓 기재가 바로 생각나야 돼요. 짝지니까. 이소 이계 금지행위 되겠죠? 인성설계 3월, 이소 이계금 6월. 이렇게 해야지만 6월이다 3월이다 이래 바로바로 나와요. 1초 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격 정지에 대해서 214페이지 보세요. 자, 양가로 2분의 시도지사는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죠. 소속을 대상으로 해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에서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확인해 보세요. 1번에 이중 소속을 말하겠습니까 이거? 자, 몇 월? 6월. 이소니까 이소 6월. 자, 두 번째는 인장이네. 예, 3월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 성이네.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지. 3월이죠. 인성설계. 네 번째가 설명서입니까? 네. 설명서 서명민 날인 안 했지. 3월이죠.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계약서에 서명민 날인 안 했네. 3월이죠. 그 다음 이게 이게잖아요. 이게 6월이죠. 거짓기재 따라 나오고 6월. 그 다음 마지막에 금지행위 나오죠. 매무수거, 간직상, 투시중 6월. 그래서 이거 조금만 하면 금방 합니다. 3월이냐 6월이냐.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등록관청 통보라고 자격정지에만 이 규정이 있다고 했죠. 자, 등록관청은 첫 번째 줄 끝에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 밑줄 거보세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사실을 알게 된 때. 그 말이지. 자격정지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를 말하지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뭡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의견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이행한 후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 밑에 자격정지 처분권자 누굽니까? 다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 기간을 보세요. 자격정지 기간이 몇 분에 몇 대 있어? 2분의 1 범위. 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 말이겠지. 가중 처분을 하더라도 몇 월 초과할 수 없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죠? 이승초속을 했다. 그럼 일단 6월이잖아. 자,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감경하면은 3월이 되겠지. 근데 2분의 1을 가중하면 9월이 돼요. 근데 9월이 안 되고 몇 월? 6월. 6월을 초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6월까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독상 명령 앞에서 했던 거 밑줄 한번 꺼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216페이지 감독상의 명령. 자, 감독관청이 누구냐 그 말이네. 감독관청은 밑줄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여기에 분사무소 등록관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행정기관들이 감독관청이고 그 대상자로서는 개업이 있고 또는 거정사가 있죠. 여기에 무등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등록, 협회 다 감독의 대상자입니다. 자, 어떤 감독 명령을 내리냐면 밑줄 업무사항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 나오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공무원 해가지고 출입해서 마지막 줄에 보면 출입이 나오죠. 조사, 검사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말이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박스 안에 있어요. 밑줄 거래 동향 파악 1번에 2번에는 위반 행위 확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행정처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감독상 명령을 내린다. 내릴 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공무원이다. 난 공무원이다라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두 글자로 증표라 그래요. 증표 동그라미. 증표 있죠? 자, 증표 뭡니까? 공무원증 및 조사검사 증명서예요. 조사검사 증명서하고 공무원증을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그런 말이지.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위반시 제재 나오죠? 자,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누가? 그 줄 끝에 가면 개업 나오잖아. 개업은 얼마를? 개업은 뭐냐면 6월 이하 업무정지예요. 그리고 거정사는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뒤로 넘어갔어. 218페이지 등록 취소 나옵니까? 네, 요거는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